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동안의 이 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과 이 가격의 흐름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제는 또 이더리움의 중요한 업그레이드였죠. 댕큰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올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시 또 신기록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수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조정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소폭의 조정이 오기만 하면은 더 강력한 수요들이 그거를 갖다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루 동안에 역대급 많은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거의 10억 5천만 달러 가량이 순유입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는 거의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은 이 블랙락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 물량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이제 수수료를 낮춰서 이 신흥 ETF들과 경쟁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GBTC의 어떤 유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무려 150억 달러, 20조 가까운 규모로 ETF를 성장시키면서 곧 상위 100대 규모의 ETF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출시된 지 2달여 만에 이룬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물 ETF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내에 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증권사 플랫폼에 이 해당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본인들의 플랫폼에 출시하지 않은 어떤 금융사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뱅가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이제는 거기에까지 출시되면은 수요는 더 거침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ETF의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되면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또 선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SEC가 블랙락의 옵션 거래 승인을 갖다가 또 연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 이 옵션 거래도 시간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현물 ETF를 승인을 했는데 옵션은 안 돼, 또 이렇게 얘기할 만한 SEC의 어떤 논거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SEC는 시간 벌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세일러 형님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달러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더 많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상승 랠리들이 일어났던 그 당시, 그 시발점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후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기관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가, 요거를 측정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런 발표를 하고 난 직후부터 더 많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 동참들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유입으로 이 비트코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정황들은요, 코인베이스에서 이 스토리지 지갑으로 자산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래소를 떠나는 이 비트코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공급 충격을 유발하고 결국 상승을 촉진시키는 거죠. 특히나 미국의 기관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을 모든 거래소 중에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늘어나는 추세들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현물 ETF발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순유출되기 시작을 할 때는 분명히 조정이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요를 갖다가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이제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5만 5천 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5만 5천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가격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들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식의 흐름들, 얼마나 많은 유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 사이클 대비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온체인 지표는요,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의 어떤 변화들인데요. 현재 매달 540억 달러의 속도로 지금 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치는요, 불장이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 급등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수준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TF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유입이 과거 사이클 대비 더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실현 손익과 관련된 온체인 지표들을 확인을 해봐도 지금 35억 8천만 달러 정도가 가파르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세 번째로 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2021년 초순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9천만 달러 정도가 차이 나는 수준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 자본이 유입되는 속도 자체가 과거의 사이클들과는 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비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자금 1일 유입량 자체도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과거의 대세 상승장 사이클의 최고가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유입량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크고 작은 자산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지금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대 2.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이미 그레이스케일 GBTC를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추가로 펀드 운영 자산의 최대 15%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굵직한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에 하나 둘씩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기 시작하면은 수요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의 어떤 충격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제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자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담배 살 권리를 옹호하고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한다,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또 담배에 비유하면서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느낌들인데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JP모건의 입장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이제는 조정이 좀 가깝지 않았나 라는 전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ETF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개미 투자자들, 즉 새우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포모라는 감정이죠. 비트코인 나만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인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열심히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17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15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례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이 포모라는 감정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이클이 대세 상승장 초입에 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는 어제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세 상승장 초입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명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온체인 지표는 UTXO의 손실 공급 비율의 모멘텀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의 어떤 역학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평균 주간 손익 비율을 연간 평균으로 나누어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중요한 두 번의 순간에 이 모멘텀의 급등이 관찰되었고, 이번에 딱 세 번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두 번째가 언제였냐? 정확하게 대세 상승장의 시작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그널이 공교롭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트위터에서도 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글이 게시가 되고 있는데요. 맥트캐피털이라고 하는 또 익명의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아무래도 2020년 반감기 전에는 20%, 2016년에도 38% 조정된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이번에도 과열 조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반감기 전에 한 차례 정도는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고 조정장은 최대 77일 정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이 운영하는 네겐트로픽에 따르면은 역시나 비트코인의 쿨오프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채널을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아마도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기술적인 분석에 따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RSI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하지만 RSI 상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으로는 5.8에서 5.9만 달러, 아까 전에 노보그라치와 좀 얼추 비슷한 정도의 수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의 어떤 조정을 겪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즉 실현 가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있고 그리고 쇼텀 홀더, 즉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과 그리고 요 파란색이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평균적인 실현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역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죠. 보시면 여기서 정확하게 찍고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더 많이 내려갔을 때는 이 평균적인 실현 가격이 지지선 구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가격대가 앞서 노보그라치라든지 아니면 네겐트로픽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들과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55K 정도 상간에서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반감기가 아직까지도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과거의 사이클과 완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분명히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이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본이 더 가파르게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이클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들을 초래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의 어떤 사이클 대비로 했을 때는 어떤 정도의 대세 상승장 구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를 살펴봤을 때 2012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점으로 최고치를 경험하는데 367일이 걸린 거죠. 그리고 2차 반감기 이후에는 526일, 그리고 3차 반감기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구간까지는 547일 정도가 소요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기회들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호재들이 더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변수들이 가격을 갑자기 뒤집어 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을 생각해 봐도 증권성 이슈 때문에 갑자기 이 로빈후드에서 중요한 메이저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정책적인 위기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다. 이것들을 이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암호화폐 채굴 전력에 30%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안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업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채굴업체가 기반을 해외로 옮길 것이며 미국의 업계 파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제미니가 소송을 건 겁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관련 소송을 기각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더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죠. 미국의 또 JMP 증권사, JPM과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데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향후 3년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2,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4배 증가해서 28만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4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JMP 증권은 이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큰 호재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20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불리시하게 바라보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던 이더리움 댕쿤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돼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 가스비가 이제 절감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분석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블롭의 트랜잭션 트래픽이 많지 않다. 이 블롭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댕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롭게 신설한 어떤 데이터 저장 공간입니다. 여기에 이 롤업을 압축해서 이 트랜잭션 내역을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다시 담는 이 저장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활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 지금 적용이 되자마자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용량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풀로드 스토리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넷이 스왑 수수료가 99%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댕쿤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는 롤업 프로젝트들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한동안 지지부진하니까 뭐냐 비트코인 ETF 효과 별로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롤업이 지금 순식간에 갑자기 반등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팍팍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롤업 프로젝트를 일단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75K의 매도벽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저항을 하고 있지만 가격이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만 의지를 보이면은 지금 80K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지금 어떻게 또 뛰어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 구간을 크게 겪게 된다면은 아마도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의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물량을 담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상승 움직임에 동참을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은 같은 구간 동안에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 즉 매입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주황색은요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뭐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이 가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 구간부터 지금 상방향 채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AMA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RSI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꺾일 만한 동기들이 조금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조금 하락할까 싶으면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받아내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50SMA를 4시간 봉에서 일시적으로 터치를 했는데 다시 바로 말아올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가격은 76K와 그리고 80K를 지금 빠르게 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70K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구간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68에서 69 그리고 62 구간들의 매물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구간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다 뚫어지게 되면은 50SMA가 가장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53K입니다. 앞서 지지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수치들과도 거의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4,000달러를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뭐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이미 많이 업그레이드의 어떤 효과들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과매수 구간의 RSI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4,100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4,372, 4,800달러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매도세 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인 3,600달러 이 구간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첫 번째로 4,000달러 이상을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하락했을 때 이 구간까지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이 추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솔라나 보겠습니다. 지금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솔라나가 굉장히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가격이 164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53달러만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이 상단에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추세들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184달러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솔라나는 지금 생태계 확장상으로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중요한 어떤 매입 구간들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들이 꺾이게 되는 징후들은 결국 22MA 133달러라든지 아니면 50SMA 113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악재들이 갑자기 스팟성으로 나타나서 가격을 막 뒤흔드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변수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 50SMA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조금씩 매입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어떤 장기적인 투자에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순환마에 의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구간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프로젝트들보다 신생 프로젝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어떤 시체라고 불리는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은 리플이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또속이라고 하는 그 어떤 키워드입니다. 리플이 조금만 상승하면은 계속해서 다른 프로젝트들로 갈아타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74까지 갔다가 지금 0.68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0.67달러의 어떤 지지선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0.74를 뚫어내고 그 윗단까지 가서 이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0.85달러를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것이 이 리플의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의 하락 추세가 더 가팔라지게 됐을 때는 22MA가 있는 0.62달러가 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0.67 요 구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코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AI 테마가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이 가장 뜨거운 이 주체, 가장 중심이 미국에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래픽을 가지고서 이제 집계를 한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는 영국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그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죠. 네, 그리고 AI 코인 중에서 가장 시장 관심도가 높은 거는 국내에서는 뭐 델리시움이라든지 뉴메레르 이런 코인들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텐서, 랜더, 패치 AI 이런 프로젝트들이 인기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개 코인이 AI 테마를 내걸고 있는 코인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